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 구성 이후 농해수위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첫 전체 회의가 열린 겁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유관 기관들은 공익직불제 안착과 디지털 농업 확대 등 핵심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소관기관들로부터 21대 국회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개혁의 틀 정착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며 일자리 창출, 농촌 경제 안정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은행을 활성화할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공급을 지난해 1,697헥타르에서 올해 2,240헥타르로 확대하고 맞춤형 농지와 시설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지은행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신청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땅이나 경험 없이도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첫 도입된 공익직불제 안착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총 115만 건이 접수됐으며 자격 검증과 농민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이 완료되면 10월 말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도의 조기 정착에 주력하되 운영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AI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을 적극 확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농업을 신성장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데이터 기반의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작물별로 환경, 생육, 경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생산성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업무 보고 이후 이어진 현안 질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계획 보완 방안, 공익직불제 연착륙 등을 주문했습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국판 뉴딜의 농업 분야의 포함 정도가 빈약하다며 추후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 사업에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축산 분야, 수산업 분야, 산림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포함 정도가 좀 빈약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반드시 농수축산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그 기대 이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또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중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민에 대해서만 공익직불제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1년부터 19년까지 전체 농지의 25%, 4분의 1이 직불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25% 이내에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불금 못 받는 거예요. 한편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농해수위 전반기 야당 간사로 선출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이 지난 2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두 품목 모두 전체 재배 면적의 50%를 훌쩍 넘는 면적의 농가들이 의무자조금 가입을 신청하면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한 수급 안정체계가 구축되면 그동안 반복돼 오던 수급 불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설치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이번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은 노지채소류로는 최초 출범입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정부가 일정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수급 안정, 소비 촉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파와 마늘은 거의 매년 수급 불안에 시달려왔고 지난해엔 유례없는 가격 폭락까지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사이에선 자조금 등을 활용한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정부는 지난해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를 꾸려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3일까지 의무자조금 회원가입을 신청한 재배 면적은 양파 마늘 모두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인 50%를 훌쩍 넘길 만큼 높았습니다. 그동안 노지 채소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의무자조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목이 빈번하게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농업인들께서 스스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으로 기존 정부 주도의 수급 정책이 생산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선제적 자율적 수급 조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수급 정책은 이미 과잉 생산 등이 이루어지고 나서 시행돼 수급 불안에 사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의무자조금 단체는 생산자가 사전에 주도적으로 경작 면적 조절, 산지 폐기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시장 출하 규격 설정을 통한 저품위 상품 자율 폐기 및 유통 제한, 출하 시기 조절 등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조금은 가장 중요한 게 생산자가 스스로 면적에 대해서 일정 통계가 나오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모양 면적을 줄이고 실제로 그것이 또 이행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 농민 스스로가. 이와 함께 정부는 자조금 매칭, 정확한 관측 정보 등을 제공해 수급 조절 체계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노지채소 의무자조금의 시작을 알린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돼 의무자조금이 다른 주요 채소류로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길수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당귀와 지황 등 4개 약용작물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원산지 둔갑이나 불법 전용이 암암리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도리어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소환 기자입니다. 당귀와 지황 등 약용작물이 수입물품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농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식품용으로 들어오는 당귀, 지황, 천공, 작약 등 4개 수입 품목을 유통 이력 관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동안 4개 품목에 불법 유통 적발이 없었고 올 10월부터는 수산물 관리가 해양수산부로 옮겨가면서 인력까지 줄어들어 관리 품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이러한 입장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관세청이 모두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수입 이력 관리에서 제외되는 순간 원산지 둔갑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입이나 국산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추적 이력을 안 하면은 수입업자가 저거 마음대로 수입해서 아무데나 팔아도 이제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식품용으로 들어온 품목이 한약재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약으로 수입되는 양이 딱 1년에 쿼터가 정해집니다. 그거는 한약재 원료로 딱 관리가 돼요. 식품으로 들어간 거는 식품 원료로 쓰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수입 식품으로 썼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국산하고 섞여가지고. 농민들은 또 수입업체 목록 등 관계당국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둬라. 누가 얼마나 수입했는데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모르고. 이 밖에도 증가 추세인 수입량과 소비량에 따라 유통 이력 관리가 오히려 확대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4개 품목 중 국내 재배 농가가 가장 많은 당귀는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유통 이력 관리 신규 품목 지정에서 이번에 제외된 4개 품목을 재지정하도록 관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 막아달라가 첫 번째고, 만약에 이번 8월 1일이 안 된다면 재지정 수요조사할 때는 꼭 넣어달라, 그 2가지를 협의하러 가는 겁니다. 4년 전 구기자가 수입 이력 관리에서 제외됐을 때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약용작물 농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첨단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시간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첨단 장비가 대신해주는 스마트팜은 영농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로 불리는데요. 이 같은 첨단 농업의 장점에 힘입어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경쟁력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늘푸른 농장을 손현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8,000제곱미터 규모 시설하우스입니다. 수많은 토마토 모종이 정갈하게 심겨 있어 큰 식물 공장을 연상시킵니다. 모종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이 하나씩 꽂혀 있습니다. 식물에 양액과 물을 주입하는 관입니다. 디지털 제어기에 양액의 농도와 산성도를 입력하고 물과 양액의 총 공급량을 입력해두면 설정 값에 맞춰 물과 양액이 일정 주기로 공급됩니다. 이 농장의 스마트 시스템은 내부 환경을 알아서 관리해줍니다. 천측창과 환기팬, 차광 커튼 등이 작동하면서 온습도, 일조량을 조절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기계한테 맡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또 이제 나갔다 와도 잊어버릴 수는 있다는 거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할 수도 있고, 그게 상당히 많은 장점이죠.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에 대처하기 편리하다는 점도 이 농장의 특징입니다. 비가 오면 알아서 창이 닫히고 태풍이 몰아치면 환기시설이 작동해 강풍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줍니다. 온도 조절 시스템이 여름철에는 20에서 30도, 한겨울에는 16도 이상으로 내부 온도를 유지해 기온 변화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김 대표가 스마트 농업에 주목한 이유도 일기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 대표 농장은 기록적 폭설이 내렸던 2006년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하우스가 전부 무너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경험에 따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됐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환경 제어를 자동화하면서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1시간 반가량 줄고 농산물 품질이 좋아져 연매출은 기존보다 30% 높아졌습니다. 물건 품질에 대해서는 나도 둘째 가라면 좀 서럽다. 그 정도는 자부심은 갖고 있어요. 인건비도 절약은 많이 되죠. 한 사람의 노동력은 더 되니까 걔가 하는 일이 그런 것에서는 상당히 많이 혜택을 받죠. 김 대표는 토마토 재배에서 절감한 노동력을 다양한 작물 재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키우고 있는 담배와 고추, 참깨 등의 작물도 소득 창출에 쏠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첨단 기술 도입으로 절감한 노동력을 또 다른 영농 활동에 투자해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인삼의 뼈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이어 뼈 건강 개선까지 식약처의 공식 인증을 받은 건데요. 이제 대기업이 아닌 인삼농협과 농업회사법인, 개별 농가에서도 제품에 인삼의 뼈 건강 개선 효과를 기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전합니다. 인삼이 뼈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공식 입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만 40세 이상 여성 90명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한 집단에게는 인삼을 농축해 동결 건조한 추출물을 매일 3g, 또 다른 집단에게는 1g, 대조 집단에는 가짜 약을 복용하게 하고 변화를 관찰한 겁니다. 실험 결과 인삼 추출물을 복용한 집단에서 골 형성 지표인 오스테오칼신 함량이 대조군에 비해 11.6배나 증가했습니다. 칼슘의 농도 또한 3배 늘었고 골 관절염에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도 사년근 수삼을 시료로 만들어 먹인 쥐에게 골 형성 지표 함량과 칼슘 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농진청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최근 식약처에서 인삼의 뼈 건강 개선 효과를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데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큽니다.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는 특정 제품의 기능성을 입증한 업체만 인증을 받을 수 있어 그동안에는 주로 인삼 관련 대기업만 제품의 뼈 건강 개선 효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료 자체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국의 인삼농협, 인삼 제품을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개별 농가에서도 기준만 충족하면 제품의 뼈 건강 개선 기능을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고시형 원료는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을 합쳐 25mg 이상을 반드시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액이나 환, 분말 등 제품의 형태는 관계가 없습니다. 식약처가 지난 10일 인삼을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추가 등록한 만큼 25mg 이상 기준을 충족하며 7월 10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 제품의 뼈 건강 개선 기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고시형 원료 같은 경우는 특정 회사만 그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조 기준에 적합한 회사들은 모든 회사들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삼도 그 홍삼처럼 이제 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알약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일일 보급량 기준이 RG1하고 RB1 합이 25mg을 함유하고 있으면 뼈 건강의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삼은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로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뼈 건강 개선 모두 3가지의 기능성을 공식 인증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삼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면 인삼 소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지역 농축협 조합원 자격 요건에 곤충 사육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곤충 사육 농가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농가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조합의 경제 신용 사업에 참여하는 등 영농 활동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곤충 사육 농가도 지역 농축협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 기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지역 농축협 조합원 자격 요건에 곤충 사육 기준이 신설되면서 곤충 사육 농가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 수, 판매액에 따라 곤충 사육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흰 점박이 꽃무지 1000마리 이상, 장수풍뎅이 500마리 이상, 갈색 거절이 6만 마리 이상, 넓적 사슴벌레 500마리 이상, 톱 사슴벌레 5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래 식량자원으로 촉망받는 곤충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곤충 사육업을 농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지만 축산법에서는 곤충이 가축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법률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곤충이 가축의 범위 안에 들면서 농협법상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곤충 농가들이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경제 신용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어 영농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그 축산법상에 곤충이 가축으로 포함이 되면서 이제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이제 신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곤충 사육 농가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교육 지원 사업, 경제 사업, 그런 신용 사업들을 이용함에 따라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곤충이 식량자원과 기능성 식품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이번 곤충 사육 기준 신설을 시작으로 곤충 사육 농가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흑염소 개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8일부터 충남과 충북, 전남 지역 3개 축산연구기관에 재래 흑염소 3개 통을 무상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재래 흑염소 3개 통은 오랜 기간 국내 기후와 지형에 적응해온 당진, 장수, 통영의 고유 품종으로 기관당 각각 순염소 2마리, 암염소 8마리씩 모두 30마리를 분양할 방침입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 흑염소 생산 기반을 조성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괴산 군자농협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대학 찰옥수수 수매 물량을 전년 대비 40% 증가한 30개들이 3만 5천 포대로 확대해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군자농협은 수매한 대학 찰옥수수의 70%를 농협 하나로마트와 택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협유통센터에서 찐 옥수수로 가공해 오는 8월 중순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배종섭 군자농협 조합장은 수매를 통해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시장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다면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지역 특화 품목인 곡성 토란이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해당 상품의 품질 인증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해당 표장에 대한 상표권 인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앞으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란에는 곡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으로 곡성 토란의 브랜드 가치 상승, 관련 업체의 소득 증가를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문경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오는 10월 문경세제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문경 사과축제를 온라인 행사로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과 인증샷 찍기, 경품 추첨, 사과 글짓기 등으로 구성되며 사과 따기 체험은 오는 9월 개설하는 문경사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행사에서는 조기 수확하는 사과 품종인 양광과 감홍도 판매하며 구입은 문경사과 홈페이지 내 개별 농가로 주문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